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예, 어떤 거였죠? 예, 남자연 의사. 예, 다들 그 지지난번에 노백린 장군님 또 남자연 의사 이 두 분 많이들 피드백을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몰랐다고. 자, 오늘은요.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루프탑 코리안 들어보셨습니까? 루프탑 코리안. 그리고 홍정복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이건 현대 이야기예요. 현대 이야기. 루프탑 코리안. 자, 먼저 루프탑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옥상. 이게 루프탑 옥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루프탑 하면 요즘엔 보통 이렇게 멋진 카페. 예, 옥상에다 카페 많이 해놓더라고요. 바람도 시원하고 뭐 좋고. 그래서 루프탑 카페 요즘에 유행입니다. 그렇죠?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모기가 많아서 그렇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옥상 정원은 뭐 흔한 얘기입니다. 옥상에 정원들 많이 해놓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좀 휴시라고 이렇게 뭐 담배도 피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옥상 정원. 그리고 요즘에는 옥상에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더라고요. 루프탑에. 그렇죠? 그래서 인피니티 풀이라 그래서 이 풀장에서 보면은 마치 떨어질 것 같이 그런 아찔한 풍경. 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런 곳에 수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서워요. 옥상 수영장은 좀 무섭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옥상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옥탑방입니다. 옥상에 지은 뭐 불법 혹은 편법 합법이든 이런 집이요. 여기서 한번 옥탑방을 방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탑에서? 가본 적 있으세요? 예. 그 제 개척 동기 한 분이 서울 옥탑방에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옥상이 꽤 넓어요. 거기 옥탑방에 사셔요. 그러면 그 옥상 마당에다가 큰 천막을 치시고 그렇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바람 불 때마다 텐트 걷었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 옥탑은 좀 아련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루프탑이 옥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즘에는 최신형 옥탑방도 생겼어요. 요거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거래요. 헬기로 딱 들어서 옥상에 딱 올려놓고 쓰는 그런 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좋아 보여도 여름엔 죽도록 덥고 겨울엔 많이 추워요. 이거 보십시오. 아예 옥상에다가 자갈을 깔았어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흙 깔아서 나무를 심고 마치 숲속의 집처럼 만들어놨어요. 옥상에다가. 그래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어차피 옥상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루프탑 코리안 하면 뭐겠습니까? 옥상 위에 한국인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졌어요. 옥상 위에 한국인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옥상 위에 조금 오래된 사진 같아요. 1990년대 사진이에요. 미국 어느 옥상 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띠를 메고 총을 들고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LA 폭동 때 일입니다. 1992년 미국 LA 폭동 당시 한국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기로 무장한 후에 자경단을 조직해서 코리아타운을 사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보면요. LA 폭동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1992년도에 있었고요. 우리는 보통 LA 흑인 폭동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총 10,000명이 결국 체포됐어요. 폭동 일으킨 사람 중에 10,000명 정도가. 반 정도만 흑인이고 반은 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히스패닉도 많고 그 남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흑인들만의 폭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LA 폭동이라 그래요. 맞아요. 1991년 가석방된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백인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청각장애인이 됩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실제 CCTV 사진. 로드니 킹이라는 범죄자였어요. 범죄자인데
가석방 됐어요. 근데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그리고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과속을 했어요. 거기까지 나쁜 놈이죠. 그리고 경찰들이 잡았어요. 그럼 수갑 채워서 가면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백인 경찰 6명이 한 명의 이 용의자를 눕혀놓고 경찰봉으로 떡치듯이 팼어요. 이게 CCTV에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로드니 킹은 결국 영구적으로 청각장애가 오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과잉진압이에요. 이 사람이 중범죄자고 도주했으니까 잡는 것까진 맞아요. 그리고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잉진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년 후에 재판에서 경찰관들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그리고 흑인 중심으로 폭동이 시작합니다. 처음엔 폭동이 아니었어요. 단순 피켓 시위였어요. 그 피켓 시위에 이제 사람들이 흥분도 했고 몇몇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 가게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점 폭도화되었어요. 점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히스패닉계가 가담합니다. 남미 사람들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출동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예, 그 죽음이 비참했잖아요. 암살당하셨잖아요. 그때 주 방위군이 출동했었어요. 그 후로 최초로 출동한 게 이 LA 폭동 때입니다. 군대가 출동하니까 그제서야 폭동이 진압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폭동의 경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수많은 가게들이 불탔고 차량이 불탔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60여 명이 사망했고 가게가 몇천 개가 약탈 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총 재산 피해액이 약 7억 5천만 달러.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약 9천억 원. 그러니까 1조가 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약탈당한 상점이 4,500여 개. 그러니까 그냥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만 하면 되잖아요. 로드니 킹 사건 다시 재판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무고한 주변에 상점을 털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연인원 1,000만 명이 했어요. 총 다 참석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촛불 집회에 참석했는데 단 한 건의 강력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요, 이게 세계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린 모르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털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인 피해액이 3억 5천만 달러예요. 전체의 대충 절반이죠. 그리고 약탈당한 상점이 4,500개인데 그 중에 한인 상점이 2,500여 개였어요. 즉 전체 피해 중 50%가 한인이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요? 혹시 그 원인을 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지금 분명히 한인들이 이 피해를 받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해서 지켜냈잖아요.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예 LA 폭동을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한인 상점들이 한인들이 피해를 봤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LA시 지도예요. 지금 지도에서 LA 가운데 중간 지점이 폭동 발생 지역이에요. 그러자 아까 군대가 출동해서 폭동을 진압했다 그랬죠. 그 전에 원래 혹시 촛불 집회 다녀와 보셨습니까? 촛불 집회가 그렇게 집회 가면 군대가 대응합니까? 누가 나옵니까? 집회가 있으면 보통 경찰들이 이렇게 교통 정리해 준다든가 여기까지 넘지 마세요. 경찰들이 하죠. 이 LA 폭동 초창기에도 경찰들이 있었어요. LA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폭동 발생 지역에서 윗부분 북쪽 그리고 이쪽 서쪽 그리고 남쪽을 다 차단했어요. 경찰이. 왜냐? 이 북서쪽에
비버리 힐즈가 있습니다. LA 비버리 힐즈는요, 우리말로 하면 청담동, 강남 그런 느낌이에요. 고급 주택가, 고위층들이 사는 곳이에요. 비버리 힐즈. 거기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정북에 뭐가 있냐? 헐리우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는 각종 큰 파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공원들. 그런데 문제가 이쪽이 바로 한인타운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에는 그 무슨 파크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 흑인들이 원래 그냥 이렇게 정당한 시위라면 공원에서 하면 편하죠. 넓으니까. 우리도 광화문광장에서 하고 뭐 여기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흑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수민족들이 막 저기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폭도로 변하면서 그 틈새를 타고 한인타운을 진출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경찰이 한인타운을 방관했어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한인타운으로 유도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조치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경찰들이 다른 데를 다 바리케이트 치고 철저히 막았지만, 왜냐? 미국 경찰들은 다 총을 쏘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다 막았지만 한인타운 쪽은 일체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출동도 안 했어요. 출동도.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순자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순자 사건. LA 폭동이 있기 1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LA에 어떤 슈퍼마켓에 두순자 씨라는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장이 있는데 어떤 흑인 소녀가 와서 막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총으로 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이 흑인 소녀가 막 진상을 부린 게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내려고 했는데 두순자 씨가 조준 사격한 게 CCTV를 통해 밝혀졌어요. 즉 흑인 소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두순자 씨가 잘못한 거라고요. 좋아요. 뭐 어쨌든 뭐 한인 한 명이 그렇게 잘못했죠. 이 사람에게 그러면 죄를 묻고 하면 될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순자 씨를 재판부에서 풀어줘요. 무죄라고. 그냥 400시간 봉사 명령만 내려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 재판부에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본인도 의아했어요, 그때. 내가 풀렸네 하고.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이거 보십시오. LA 타임즈 등등등 유력 언론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언제? 미 주류 언론이 1년 전 살인 사건을 폭동 초기에 집중 보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좌표를, 요즘 말로 할게요. 좌표를 찍은 거예요. 야, 흑인들, 히스패닉계, 니네 불만 많지? 그래, 이거 백인이 잘못한 게 아니야. 여봐, 두순자같이 한인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한인들 봐봐. 한인들이 다 세탁소 세우고 뭐 세우고 하면서 니네들이 벌어야 할 돈도 다 뺏어갔잖아. 한인들이 나쁜 놈이야. 라고 유도한 거예요. 언론에서. 당시 언론에서요. ABC, 뭐 BBC, 할 거 없이 미 주류 언론들이 갑자기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요. 이 재판 결과도 이례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여자가 쏴 죽였는데 무죄고 400시간 그냥 봉사활동. 이거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아마도 재판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꿍짝을 딱 맞춰서 이렇게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는 좌표를 찍고 경찰은 또 거기에 호응해서 한인타운 쪽은 아예 무방비로 놔두고, 이게 LA 폭동에 한인들이 피해를 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마치 현실의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막 하고 재판부가 이상하게 하고 언론이 막 하고 또 검찰 경찰이 하고. 미국이 이랬다고요. 자, 이렇게 되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죽이는 그림. 바로 저는 그래서 LA 폭동은요, 미국판 관동 대학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동 대학살이 뭐였습니까? 일제강점기 초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주류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 탔다, 뭐 어쨌다, 나쁜 놈들이다, 얘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싹 인종 청소하고 죽여버린 게 바로 관동 대학살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화살, 분노의 화살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쏟은 게 관동 대학살이에요. LA 폭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을 한인들에게 향하게끔 사법부와 언론과 경찰,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유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포된 10,000명 중에 보니까 반 이상이 히스패닉계예요. 흑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소수민족들 등등등, 깽단 등등등등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한인들 털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저는 LA 폭동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당했던 것처럼 미국 주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좌표 찍어 당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과 LA 한인촌의 90%가 망했습니다. 그 남은 10%도 이렇게 지켜낸 거예요. 이제 그 지켰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켰던 이야기. 자, 루프탑 코리안, 옥상 위의 한국인들. 바로 이 사진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여기 보세요. 총기상이죠, 총기상. 미국은 총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등산용품점 같이 총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한인이 총기상을 같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어떤 한국 부자 한 명이 총기상하고 그 옆에 금은방하고 같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금은방이 털리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총기상 내 가게 직원한테 야, 나 털리고 있어. 도와줘. 보통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총기상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 직원들이 오케이 하고 좀 출동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총을 들고 와서 다 제압을 해줬어요. 이 총이 권총이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장총, 기관총 이런 것들이에요.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국인들이 우리 뭉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기상 주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무래도 총보다 금은방이 훨씬 더 귀중하잖아요. 이걸 한국인들이 지켜줬잖아, 와서. 이 총기상을 무상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총기를. 그래서 한국인들이 무장을 할 수 있었고, 또 미국은 총기가 다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가주 마켓이라는 곳에 처음에 진지를 만들어요. 옥상에서 이렇게 다 총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웃고 있죠, 지금? 그 가주 마켓 위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진들 보십시오. 영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게차 같은 건가 봐요. 예, 여기도 보면 가주 마켓 이렇게 서 있죠? 지게차 뒤에 청년들이 권총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 보세요. 이 사람이 리차드 박인데 이 사람이 총기상 주인 아저씨예요. 권총 들고 서 있죠. 그리고 이 보십시오. 되게 옛날 촌스러운 우리 아저씨들인데 한 손에다 칼빈 소총 같은 거 총 들고 담배 물고 이렇게 서 있죠. 이 실제 현장 사진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근데 갑자기 총을 딱 들고 나타나더니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래요. 기동 타격대를 조직합니다. 즉 우리가 모든 한인 지역을 다 마스크할 수 없으니 어디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 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동 타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폭동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한인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랑 협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옥상에서 한 명이 보는 거예요. 한인타운 전체를. 그다음 어디 쳐들어온다. 그러면 방송국에 얘기를 한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때려버려요. 그거 청취하고 이 아저씨들이 출동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미국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람보였다. 람보 아시죠? 총 들고 막 베트남전 다 이긴 그런 사람이었다. 해병대 출신이고 이분은 월남전 참전용사였답니다. 충분하죠. 네. 그리고 또 한 분 무서운 분이 있어요. 이 아저씨. 예. 좀 힘 좀 쓰게 생기셨고 총 정비하고 있고 손에 뭘 끼고 있죠? 빨간 목장갑.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
이 아저씨는요, 공명대 출신이랍니다. 자, 한인타운 전체를 방어 요새화 해놨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래서 폭도들이 막 슈퍼마켓 같은데 금은방 같은데 털러 오잖아요. 그러면 차와 기타 물건들을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홈을 만들어 놔요. 그걸로만 출입할 수 있게. 그럼 막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중사격. 아니 왜 남진이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지? 예, 여러분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무서운 분들입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아저씨들 100명 뽑아놓으면요 훌륭한 군부대가 나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예비군, 해병대 다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완전 요새화 해놨어요. 요새화. 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루프탑 코리안을요 하나의 밈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이들이 짱이다. 와 최고다. 그냥 옆집 아저씨 맨날 같이 웃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다 능숙하게 총을 분해 결합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아저씨들 총기 분해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그거 못하면 수가 없어요. 사격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군 출신들이 주축이 됐고요. 월남전 참전용사, 해병대 전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람보였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예, 그냥 맨날 같이 희덕거리는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진지를 톡톡톡톡 쌓고 막 총 다 분해 결합해서 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 미국 수정헌법 2조입니다. 현재 미국 헌법이에요. 현재 보면요, well regulated military being, 한글로 읽겠습니다. 예,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즉, 잘 조직된 민병대예요. 민병대라는 거는 일반 민간인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규율되고 조직된 민병대들의 총기 휴대와 활동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총으로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미국인들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한 참 미국인들이라고 루프탑 코리안들을 미국에서 평가해요. 또 미국인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공권력의 대안이다. 즉 경찰 군대가 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인들이 미국 국교자잖아요. 다. 그 미국인들을 지키지 못했대요. 공권력이. 그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바로 루프탑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총기협회에서 되게 좋아해요. 그 총기로 이렇게 보호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총기 자유화해야 돼라고 계속 주장하는 훌륭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저씨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되게 내 평소에 그러고 놀다가 내 가족,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있을 때는 다 람보로 변한다. 그래서 이 이유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또 혹시 홍정복 씨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여자분. 되게 착하게 생기셨죠. 예, 별명이 LA 마마입니다. 이분은요, 폭동 당시에 42살이셨고요. 마켓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한인마켓.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떤 인종과 관계없이 좀 불우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요즘 말로 하면 남는 거 다 주고, 유통기한 좀 긴박한 거 막 주고,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막 배고프다면 다 주고, 이렇게 정말 잘 챙겨준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장발장에 나오는 미래의 신부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에 촛대 훔쳐가자 접시까지 주셨던 그 급이랍니다. 누가 자기네 가게에서 훔쳐갔대요. 경찰에 잡아왔어요. 얘 훔쳤냐고. 아니라고, 돈 주고 산 거라고. 근데 거스름 돈 안 갖고 갔다고. 돈 좀 덜 쥐어주고. 이런 미래의 신부급이었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LA 마마. 흑인, 히스패닉계 소수인종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잘해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LA 폭동이 딱 발발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흑인 주민들과 그 갱단들이 이 홍정복 씨를 1대1로 경호하고 그 마켓을 앞에 총으로 서 있는 거예요. 흑인 갱단들이.
여긴 보호해야 된다고. 여긴 LA 마마가 사시는 분이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산 피해 제로. 참 훌륭한 분이셨죠. 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7년 후 히스패닉계 무장 강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이 무장 강도들 중에서 2명이 왔었대요. 1명이 갑자기 실종됐어요. 그리고 1명은 자수합니다. 그럼 실종된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갱단에서 처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갱단에서 현상금도 내걸고 막 그랬거든요. LA 마마를 죽인 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1명이 실종되자 1명이 자수했어요. 자, 이 홍종복 씨는 그래서요, 사랑으로 자기 가게를 지켰어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정, 사랑, 야, 배고프면 먹어. 이걸로 폭동에서 자기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군대 갔다 온 경험, 조직력, 그걸로 우리 자식과 재산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지켜야 되는 거고 군인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그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우리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 공무원에 취직하기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LA 경찰에 많이 들어갔어요. 한인들이 2세들이 그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경찰로 많이 넣고, 그리고 지방 의회 뭐 이런 데 막 넣고 시작했어요. 그 결과 작년에 미 연방 하원 의원에 우리나라 출신, 한인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당선됐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미국에서 정착하려면 돈만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 미국 주류 사회에 많이 들어가야겠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야 우리가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낮았어요. 올림픽을 아무리 치렀다 그래도 92년도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부강해져야 하고, 해외에 나간 한인들도 그 주류 사회에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독일에도 연방 하원에 우리나라 여성분 한 분이, 한인 출신 한 분이 또 당선되셨습니다. 그분은 꿈이 메르켈 같은 총리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곳곳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간 분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갔든지 간에 관계없이 많이 교류하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우대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분들이 뭐 돌아와서 잘 됐다. 좋아하죠. 독일 좋아하죠. 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나 특히 중국으로 이민 갔다. 조선족이다. 혹은 좀 다문화 가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래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민자들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섞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나 우리나라 밖에서나 LA 폭동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민 온 사람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 그 나라와 소통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이민 나가신 분들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또 그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또 LA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특히 동남아 쪽 유색인종들, 우리보다 키 작은 분들 혹은 조선족들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죄만 일어나면 뭐 그 사람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LA 폭동 같은 소수민족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나라도 강해져야 되고, 그래야 다른 나라 가서 무시받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우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